안녕하세요. 카이스트 마미손입니다. 요즘 과목별 공부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영어 과목의 공부 비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보면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 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방법들은 학생이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공부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공부 방법은 외국에서의 거주 경험이 없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국내의 대학 진학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경우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영어 공부 방식은 달라져야 됩니다.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기회가 될 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교 1등의 영어 공부 비법 드디어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학 과목은 건물을 짓듯이 1층부터 차근차근 체계를 쌓아 나가야 되고 100% 이해와 정독을 필요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영어는 그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는요, 차근차근 체계를 쌓아 나갈 필요도 없고요. 닥치는 대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영어 책이 있으면 앞에서부터 공부해도 되고 뒤에서부터 공부를 해도 됩니다. 물론 중간에서부터 공부를 해도 됩니다. 또 오늘은 문법을 공부했다가 내일은 단어를 외웠다가 그 다음 날은 리스닝을 공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수학은 좋은 책 한 권만 보면 된다고 했죠? 영어는 이 책을 봤다가 저 책을 봐도 괜찮습니다. 또 정독을 할 필요도 없고요. 수학처럼 100% 이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며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만약에 수학을 공부한다면 당연히 수학은 못할 수밖에 없겠죠? 즉 이런 식의 공부 패턴을 가진 학생은 영어는 잘할 수 있지만 수학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공부에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영어 공부에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학은 말이죠.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학이라고 한다면 수학의 정석책 3권 정도만 마스터하면 나는 고등학교 수학을 끝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영어는 그게 아니죠. 나는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끝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영어는요, 잘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학생이 처한 상황과 목표에 따라 영어 공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한국에 사는 중고등학교 학생이 영어를 네이티브처럼 하고 싶다면 하루 종일 영어 공부만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학생이 영어 공부만 할 수 있나요? 수학도 해야죠. 국어도 해야죠. 과학 공부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시대는요, 예전과 달리 영어만 잘해서는 영어 선생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영어 외에 다른 것도 잘해야 먹고 살 수가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영어 공부의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해야 됩니다. 전교 1등은 이렇게 각 과목별 공부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분배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영어 공부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영어 공부의 목표를 네이티브 스피커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efficient speaker를 목표로 해야 됩니다. 자, efficient speaker가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를 원어민처럼 하지는 못하지만
정식 영어를 읽거나 들어서 이해할 수 있고 자신이 아는 쉬운 단어를 효율적으로 조합해서 자신의 생각을 글이나 말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것을 고등학교 학생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학생의 영어 공부 목표는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요. 고등학교 영어 시험에 나올 만한 수준의 영어 정도까지만 공부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부분별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는 크게 6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영어 단어 및 수거 암기. 둘째, 문법. 셋째, 지문 읽기. 넷째, 듣기. 다섯 번째, 쓰기. 여섯 번째, 말하기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영어 단어 및 수거 암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영어 공부의 70%는 영어 단어 및 수거의 암기입니다. 사실 영어 단어만 다 안다면 영어 공부는 완전히 땅짚고 헤엄치기겠죠?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에 다른 과목도 암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에 나오는 수준의 단어만 암기를 하면 됩니다. 영어 단어는요, 꾸준하게 하루에 몇 개씩 목표를 세워놓고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굳이 단어장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시중에 파는 영어 단어장을 사서 외우면 됩니다. 자신만의 영어 단어장을 만들면 단어를 쓰고 뒤에 또 뜻을 써야 되죠. 이것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에는 공부 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방법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실행 가능한 영어 단어의 개수를 목표로 세워놓고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20개를 넘는 단어를 암기하는 것은 정말로 독한 학생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하니 하루에 암기하는 단어의 수는 20개 이내로 하기 바랍니다. 암기력은 학생들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하루에 몇 개까지 외울 수 있는지를 몇 번 테스트 해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충 감이 올 거예요. 만약에 하루에 10개 이상은 힘들다고 한다면 10개만 외우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들을 모두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학생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한 학생들도 있는데요. 이런 짓은 뇌가 암기를 할 때에 잡음 신호로 들어가기 때문에 뭔가를 새롭게 암기를 할 때에는 가능한 한 뇌에 다른 자극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조용하고 다른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암기를 해야 되고 스마트폰 같이 방해 요소도 치워버린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문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어 공부에서 문법이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당연히 모든 언어에서 기본적인 문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한글과 영어는 언어의 틀 자체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영어 문법의 기본 틀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문법까지 다 알 필요는 없겠죠. 따라서 문법의 경우에는 얇은 문법책을 사서 그 문법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2번 정도 마스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두꺼운 문법책을 사면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 좋지 않고요. 가능한 한 얇은 문법책을 고르기 바랍니다. 셋째, 지문 읽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 시험을 보면요.
긴 지문을 읽고 주제를 찾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요, 물론 기초적으로 단어를 많이 외워서 모르는 단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지문을 빨리 읽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글을 빨리 읽는 것이 가능하냐고 질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뇌와 눈의 훈련이기 때문에 글을 계속 읽는 연습을 하면 조금씩 빨라집니다. 단 연습할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집중한 상태에서 글의 내용을 100% 이해하면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냥 이해도 못하면서 단어만 빨리 읽으면 안 되고요. 글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앞에 읽었던 문장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좋은 것은 지문을 하나 놓고 똑같은 지문을 처음에 보통 속도로 읽고 살짝 빠르게 두 번째로 읽고 조금 더 빠르게 세 번째 읽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영어 문장의 형태가 익숙해지면서 영어 지문을 읽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집니다. 또한 영어 지문 읽기 공부를 할 때에는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리딩 책을 보면 지문의 난이도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문을 골라서 빨리 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문이 어떤 거냐면요. 지문 전체를 읽었을 때에 모르는 단어나 수거가 1개에서 3개 정도 나오는 것이 적당합니다. 모르는 단어가 하나에서 3개 정도 나오더라도 모르는 단어를 유추하면서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쉬운 지문은 공부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 자신의 난이도에 맞는 리딩 책을 골라서 지문 읽기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 지문 읽기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많으면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쌓아놓는 것도 좋습니다. 네 번째로 영어 듣기입니다. 영어 듣기는 귀가 뚫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귀가 뚫린다는 표현 들어보셨죠? 영어 듣기는요, 영어를 못할 때에는 아무리 해도 영어가 잘 안 들립니다. 영어 듣기를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계속 공부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귀가 뻥 뚫리면서 영어가 잘 들리는 날이 갑자기 옵니다. 이 순간은 학생들의 영어 수준에 따라 다르게 오는데요. 매일 1~2시간씩 영어 듣기를 한다면 적어도 1달 정도 이내에는 귀가 뚫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순간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 영어 듣기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니 귀가 뚫리는 그날까지 영어 듣기 공부를 많이 하기 바랍니다. 또한 영어 듣기를 많이 하게 되면 꿈에서 자기가 영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꿈에서 영어로 이야기해 본 경험이 없다면 영어 공부가 아직 부족한 겁니다. 영어 공부를 좀 더 하기 바랍니다. 5번째, 영어 쓰기인데요. 여기서는 앞에서 설명한 efficient writing을 해야 됩니다.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더라도 자신이 아는 문법과 단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영어로 표현하는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한글로 떠올린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영어로 표현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영어로 표현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어서 효율적으로 영어 쓰기를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사를 뭘 써야 될지 어렵다면 소유격을 써서 관사를 없애는 방법이 있고요. 목적어로 동명사를 써야 될지 부정사를 써야 될지 모르겠다면 둘 다 사용 가능한 동사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한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게 라이팅을 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6번째로 영어 말하기인데요. 영어 말하기도 쓰기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동적인 활동이지요. 이때에도 마찬가지로 efficient speaking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한글로 떠올린 다음에 이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영어로 표현하기 쉬운 형태로 말을 바꾸어서 자신이 아는 단어를 조합하여 말하도록 해야 됩니다. 영어로 표현된 내용이 원래 자신이 생각했던 내용과 살짝 달라져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채점하는 사람은 말하는 내용이 명문법에 맞는지, 말하는 내용이 논리에 맞는지를 체크하기 때문에 자신이 원래 생각했던 내용과 살짝 다르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는데요. 영어 공부는 수학과는 달리 선행학습을 아무리 빨리 해도 상관없는 과목입니다. 이 때문에 학생들마다 능력의 차이가 많이 나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내용이 공부하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국어 과목의 공부 비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버튼 많이 눌러주시길 빕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